수학 86쪽입니다.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1. 우유 2분의 1 컵과 우유 4분의 1 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2분의 1 컵 있어요? 4분의 1 컵 있어요? 슬기와 지혜가 네,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1컵, 한 컵이 넘을까? 자, 이것을 우리 지혜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었을 때 넘치면 곤란하겠죠?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2분의 1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은 딸기 우유가 됐네요. 저 위에는 하얀 우유였는데 그 다음에 4분의 1은 네, 요만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까지죠. 4칸으로 나누면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2칸이 되죠. 4분의 1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으면 여기까지 4분의 3까지 차오르겠네요. 그러므로 얘네 둘이를 합하면 뭐보다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한 컵보다 작아요. 그래서 부어도 우유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을 네, 확인을 합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세요. 그러면 어림할 때 말은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한 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아까 여기 2분의 1 그림에서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인 거, 우리 이런 과정을 수학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어떻게 되죠? 네, 분모를 어떻게 하여? 통분하여 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요. 통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2분의 1 우리 우유를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놨어요. 통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선생님은 또 딸기 우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4분의 1은 네, 이 부분이 됐죠. 그러면 이것을 부었으면 어디까지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 더해주면 4분의 3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설명을 할 때 이때까지 배운 수학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수학 용어 한번 사용해 볼까요? 두 분수를 어떻게 하여? 통분하여, 통분한 후 분자끼리 더하여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87쪽을 봅시다. 3번 그림을 이용하여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봅시다. 4분의 1은 하나, 전체를 4칸 중에 하나지요. 3분의 2는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에 2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분의 이렇게 했어요. 넷으로 나눈 것을 12칸이 되게 하려면 또다시 이 한 칸을 각각 3조각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3입니다. 4분의 1은. 그러면 여기 12칸으로 나눈 것 중에 3분의 2는 8. 그래서 12분의 8입니다. 수를 통분하시오 하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통분하는 과정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2는 12분의 8 더해주면 12분의 11. 이것을 합치면 막대 하나, 분수 막대 하나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하나 속에 다 표현이 되나요? 12분의 11이니까 여기까지 차오겠죠? 여기 있는 3칸을 마저 해주면, 자, 그러면 4번을 해보겠습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도 역시 분수막대로 표현을 해서 통분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생각하며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방법 1을 살펴보았더니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8을 곱했어요. 그리고 6을 곱했어요. 이것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것이네요. 써보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분자끼리 더하여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4를 곱했고 3을 곱했어요. 자, 우리는 통분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것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2, 3, 4 다 곱해주면 얼마죠? 24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6에다가는 4를 곱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8에다가는 얼마를 곱한 것인가요? 네, 3을 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두 분모의 뭐를?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계산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하여 통분할 때는 뭐가 좋아요? 그냥 바로 최소 공배수 한 번 더 구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곱하니까 공통 분모를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건 써보겠습니다. 바로 분모끼리 어떻게 해서 곱하여 뭐를? 공통분모를 구하기 쉽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잘 보면 어디는 위에 것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과정은 뭐죠? 약분을 해줘야 돼요. 수학에서는 뭐 그때야 약분을 안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지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바로 이렇게 기하분수가 됩니다. 약분하지 않아도 돼요. 번거로움이 없어요. 간단하게 바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것은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분자끼리 더할 때 수가 크지 않으니까 간단해요. 그쵸? 분자끼리 더하기 간단하고 왜? 수가 작으니까. 또 하나,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약분하지 않아도 되어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바로 분모끼리 곱하니까 공통분모가 구하기 쉬워요. 하지만 약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것은 분자끼리 더하기 간단하고 계산 결과를 약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엇을 해줘야 돼요? 네, 한 번 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리합니까? 이렇게 바로 공통분모를 구해서 약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것이 더 편하다. 아니다. 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과정이 있지만 약분 안 하고 하는 이 방법이 더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빵 여기는 4분의 3컵이 필요해요.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누가 더 많이 필요한가요? 이것은 전체를 4수로 나눈 것 중에 셋 필요하고 이것은 전체를 6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보기에 4분의 3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설탕을 부었을 때 한 컵이 넘칠까요? 아니면 컵 하나를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컵 하나 가지고 다 합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모두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아마도 넘칠 것 같은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인데 분모의 곱을 가지고 해봅시다. 4, 6에 24가 되었어요. 3에다가 6을 곱해줘야 되죠. 3, 6, 18. 4에다가는 6에다가는 4를 곱했으므로 1에도 4를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24분의 22가 되었네요. 이것은 약분이 되네요. 1은이 1은이 12분의 11. 두 번째 방법입니다.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2, 2는 4, 2, 3은 6. 다 곱해주면 12가 됩니다. 분모가 같아졌으므로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4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서 12가 되었나요? 여기는 3을 곱했네요. 그러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봅시다. 3, 3은 9. 그 다음에 6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자에도 2를 곱해볼까요?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1.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은 모두 12분의 11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답을 써주면 설탕의 양은 12분의 1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우리 86, 87쪽을 통하여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해보았습니다. 하는 방법은 통분한다. 통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가 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약분이 되나 안 되나 계산 결과를 보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여 답을 써준다. 또 하나의 방법은 최소 공배수로 두 분모의 공통분모를 구한 다음에 계산하는데 이것은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는 과정이 하나 더 있지만 나중에 약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수학익기 56, 57쪽을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